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링컨 메모리얼에서 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을 기리는 링컨 메모리얼에서 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전방 1km 정도 지점에 워싱턴 기념탑, 워싱턴 모뉴먼트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 너머로 2km 정도 더 가게 되면 내셔널몰, 자연사 박물관을 포함한 10개 정도의 스미소니언 재단 계열의 박물관이 있는 내셔널몰이 나오고, 거기서 1km 정도 더 가게 되면 의회 도서관이고요. 미국 의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의회 도서관은 전 세계에서 규모 제1위의 도서관이 미국의 의회 도서관입니다. 자, 그 너머로 약 한 300~400m 정도 더 가게 되면 동쪽 끝에 미국의 연방 대법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링컨 메모리얼이 가장 서쪽에 위치합니다. 자, 가장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곳 링컨 메모리얼에서 시작을 해서 모든 게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서쪽 끝에 링컨 메모리얼이 있고요. 자, 계속 반대 방향으로 전방 1km 정도 가게 되면 워싱턴 기념탑, 거기에서 또 동쪽으로 2km 정도 가게 되면 내셔널몰, 거기에서 또 1km 정도 더 가게 되면 의회가 있고 연방의회가 있고요. 거기에서 300~400m 더 가면 연방대법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링컨 메모리얼이 가장 서쪽에 있고, 지금 보시는 워싱턴 기념탑, 그 다음에 의회, 그 다음에 대법원이 다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서쪽 끝에 있는 링컨 메모리얼부터 시작해서 쭉 동쪽으로 워싱턴 기념탑, 그 너머로 내셔널몰, 그 너머로 연방의회, 그 너머로 연방대법원이 모두 일직선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링컨 메모리얼에서 북쪽으로 약 500m 가게 되면 백악관, 화이트 하우스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곳 링컨 메모리얼은 미국의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 하든지 간에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랭킹 1위가 바로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입니다. 남북 전쟁을 통해서 남북의 분단을 막고 남북의 통합을 이뤄낸 대통령이라고 해서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 하든지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랭킹 1위는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고요. 2위는 초대 대통령, 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 다음에 3위는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고요. 그 다음에 4위는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5위는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6위가 바로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 랭킹 1위가, 부동의 랭킹 1위가 지금 보고 계시는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을 기리는 바로 링컨 메모리얼인데요. 자, 링컨 메모리얼, 저기가 지금 현재 시설 공사로 인해 가지고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저기 기념관 입구에 링컨 대통령의 동상, 앉아있는 모습의 좌상이 있는데요. 그 좌상은 거대한 좌상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키가 가장 큰 최장신이 193cm의 링컨 대통령이고요. 가장 최단신, 가장 작은 대통령이 제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 대통령 163cm입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193cm, 제임스 메디슨 대통령이 163cm니까 링컨 대통령이
제임스 메디슨보다 30cm나 키가 더 큽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최장신 193cm이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랭킹 1위가 바로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인데요. 그분을 기리는 기념관 링컨 메모리얼이고 그 안에는 동상이 있는데 지금 시설 공사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자, 링컨 메모리얼 그 안에 동상을 가게 되면 그 동상을 에워싸고 있는 벽에 두 가지의 연설문이 그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중에 첫 번째가 남북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1863년 11월 19일에 있었던 미국의 3대 명연설 중에 하나인 게티스버그 연설. 게티스버그 연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게 바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미국의 3대 명연설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그 연설 문구, 즉 1863년 남북전쟁 당시 1863년 11월 19일에 있었던 게티스버그 연설문이 동상을 에워싸고 있는 벽에 장식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링컨 대통령이 두 번째로 취임했던 1865년 3월 4일에 두 번째 재선되고 두 번째 취임했을 때 취임사 연설문이 또 벽에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불과 6주가 지난 1865년 4월 14일에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셨습니다. 그로부터 6일 전인 1865년 4월 9일에 남부군의 로버트 리 사령관이 북부군의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에게 항복함으로써 남북전쟁에서 북부군이 승리를 해서 남북 분단이 초래되지 않고 남북의 통합이 이루어져서 남북의 통합을 이룬 대통령이라고 해서 제16대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 국민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랭킹 1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 공사로 인해서 출입이 안 돼서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링컨 대통령의 이 기념관 링컨 메모리얼의 이 건물의 구조는 그리스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을 모티브로 해서 벤치마킹해서 만든 건물입니다. 자, 이 건물의 상단에 미국의 48개 주가 새겨져 있습니다. 미국의 건국 초기에 13개 주에다가 그 뒤로도 많은 주가 생겨가지고 현재는 총 50개 주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와이와 알래스카 주를 제외한 나머지 48개 주가 링컨 메모리얼 건물 상단 외벽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 48개 주. 그 중에서도 제1호, 연방에 제1호로 가입한 주가 1787년에 연방 제1호 가입주가 델라웨어 주고 아까 이동하면서 제가 거기에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자, 델라웨어 주를 필두로 해서 48개 주가 링컨 메모리얼 상단에 외벽에 글자가 새겨져 있고 문양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49번째와 50번째 주는 바로 1959년에 같은 연도에 연방에 가입했던 49번째 연방 가입한 알래스카주, 50번째 가입한 하와이주는 저 건물에 새기지 못하고 저기 입구, 링컨 메모리얼 입구 그 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설치 공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963년부터 2023년까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컨티뉴잉 더 드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티뉴잉 더 드림, 꿈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컨티뉴잉 더 드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로 현재 시각이 2023년 미국 시각으로 8월 26일 토요일 오후 3시 반 정도 됐습니다. 한국 시각은
이것보다 13시간이 빠르니까 8월 27일 일요일 새벽 4시 반 정도 됐을 텐데요. 미국 시각으로는 8월 26일 오후 3시 반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틀 후 미국 시각으로 이틀 후인 8월 28일에는 어떤 날이냐,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지금부터 60년 전인 1963년 8월 28일에 여기에서 미국의 3대 명연설 중에 하나인 I have a dream이라는 제목으로 명연설을 이곳에서 했었습니다. 자, 저 위에 링컨 메모리얼 입구 계단에서 그 당시에 흑인 민권운동가이자 목사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틀만 지나면 8월 28일인데요. 그로부터 60년 전인 1963년 8월 28일에 I have a dream이라는 명연설을 했습니다. 여기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이 앞에 동쪽 방향으로 펼쳐져 있는 워싱턴 기념탑 방향을 바라보면서 20여만 명의 흑인 군중들이 모인 가운데, 물론 일부 백인 군중들도 있었습니다. 모인 가운데 20여만 명의 그 거대한 많은 군중들이 모인 가운데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지금부터 60년 전에 I have a dream이라는 주제로 명연설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흑인이 백인과 똑같은 대접을 받고 흑인이 백인과 차별받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오는 게 나의 꿈이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차별받지 않고 똑같은 대우를 받는 그런 세상이 오는 게 나에게 꿈입니다. 흑인이 백인과 함께 학교를 다니고, 흑인이 백인과 함께 식당을 이용할 수 있고, 흑인이 백인과 함께 같은 화장실을 이용하고, 흑인이 백인과 함께 같은 버스를 이용하는 그러한 인종 분리 정책이 아니라 인종이 함께 섞여서 사는 그러한 세상이 오는 게 나에게는 꿈이다. 그러한 나의 꿈이 이루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취지의 명연설을 했습니다. 그게 제목이 I have a dream입니다. 미국의 3대 명연설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기 안에 링컨 메모리얼 안에 링컨 동상 주변에 링컨 대통령의 재선 당시의 취임사와 게티스버그 연설이 벽에 새겨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의 3대 명연설함은 1863년 11월 19일에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1963년 8월 28일 마틴 루터 킹 목사의 I have a dream이라는 명연설, 그 다음에 21세기 들어서 제44대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되기 전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했던 그 연설, 이 세 가지 연설이 미국의 3대 명연설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60년 전 1963년 8월 28일에 있었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I have a dream이라는 그 명연설입니다. 자, 그 명연설 60주년이 바로 이틀 후입니다. 이틀 후니까 2023년 8월 28일 이틀 후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I have a dream이라는 제목의 명연설 60주년을 맞이해서 이곳에서 대규모 기념 행사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군중들, 특히 흑인들이 집결할 걸로 예상을 하고 여기에 시설들, 무대를 세팅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곳을 출입을 못하게 지금 돼 있어가지고 너무 아쉽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랭킹 1위인 링컨 대통령의 동상을 직접 보지 못해가지고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자, 이곳에서 바로 동쪽 방향에 있는 워싱턴 기념탑을 보면서 60년 전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명연설 I have a dream이라는 흑인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게 나의 꿈이다.
나에게는 꿈이 있는데 흑인이 백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그런 세상이 오는 게 나에게는 꿈이다. 그런 명연설 60주년을 맞이해서 이틀 후에 대규모 군중 집회가 예상돼서 이곳에 시설 세팅 공사를 하느라고 출입이 통제돼서 링컨 메모리얼 안에 있는 동상을 감상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자, 동쪽 방향에 약 1km 전방에 있는 워싱턴 모뉴먼트를 보는 걸로 만족해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1994년경에 개봉된 영화 포레스트 검프가 있습니다. 포레스트 검프, 자, 톰 행크스 주연의 포레스트 검프, 그 영화에도 영화 내용에서 포레스트 검프가 톰 행크스가 월남전, 베트남전에 참전해가지고 다녀온 다음에 반전 운동에 적극 참여하는데요. 그래서 포레스트 검프가 영화 속에서 이곳에서 즉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연설을 했던 저 곳에서 포레스트 검프 톰 행크스도 반전 연설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이곳 워싱턴 모뉴먼트를 바라보고 그러한 명연설을 했던 게 영화 포레스트 검프입니다. 1994년경에 개봉됐으니까 한 30년 전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곳에는 자, 미국이 세계 최강 국가 미국이 유일하게 유일이 아니라 두 번 패배했습니다. 미국의 역사에서 모든 전쟁 중에 대부분 승리했는데요. 두 번 패배를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그게 1964년부터 1975년까지 약 11년 동안 진행됐던 베트남 전쟁에서는 미국이 패배를 했고요. 1950년부터 1953년까지 3년 정도 진행된 그 한국 전쟁에서는 미국이 북한과 무승부였죠. 무승부. 베트남전은 미국이 베트콩한테 패배하고 한국 전쟁에서는 미국이 북한하고 무승부가 됐었던 전투. 그러니까 미국의 많은 역사에서 대부분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했습니다마는 승리하지 못했던 전투, 무승부는 승리하지 못한 전투니까요. 승리하지 못한 전쟁이 두 개의 전쟁이 있는데요. 하나는 한국 전쟁은 무승부고 베트남 전쟁은 미국이 패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링컨 메모리얼에서 반대 방향, 동쪽 방향의 워싱턴 모뉴먼트를 바라다 보면 이 왼쪽이니까 북쪽 방향입니다. 북쪽 방향에 베트남전 참전 용사비가 있고요. 또 반대로 이 남쪽 방향이 있고 오른쪽 이쪽 방향은 한국전쟁 참전 용사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서쪽 방향에 있는 링컨 메모리얼을 기준으로 반대 방향 동쪽 방향의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다 보면 왼쪽 즉 북쪽에 베트남전 참전 용사비가 있고 또 오른쪽 즉 남쪽에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비가 있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오후 3시 42분이니까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동하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좀만 가면 한국전쟁 참전 용사비가 나옵니다. 자, 한국인으로서 한번 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국전쟁 참전 용사비 방향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 연못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햇볕에 물이 반사된다 해서 반사의 연못, 리플렉팅 풀이라고 합니다. 반사의 연못, 리플렉팅 풀입니다. 자, 이 길이가 대략 한 1km 정도 돼 보입니다. 1km 정도. 그러니까 지금 링컨 메모리얼에서 반대 방향 워싱턴 기념탑까지 사이에 리플렉팅 풀이 길이가 한 1km 정도 되니까 링컨 메모리얼과 워싱턴 기념탑 거리는 약 한 1.2km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까지 가겠습니다. 예. 자, 이곳 한국전쟁 참전 용사비 이쪽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자, 셀카봉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자,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이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덤, 더 코스트 오브 프리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리안 로 베테랑스 메모리얼 사이트 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한국전쟁 용사비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수많은 전쟁에서 대부분 승리했습니다만은 승리하지 못한 전쟁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바로 한국전쟁에서는 무승부였고 베트남 전쟁에서는 미국이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한국전쟁 용사비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한국전쟁 용사비입니다. 정말 이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수많은 미군을 파견했는데요. 자,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군들의 그러한 힘든 표정, 생사의 고락 속에서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그 전투에 참여했던 미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자유한국이 유지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곳이 바로 한국전쟁 참전 용사비입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 베트남 전쟁에는 미군이 약 55만 명이 참전해서 그 중에 10%인 5만 8천 명이 전사했고요. 또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이 약 5만 명 참전해서 또 10% 정도인 5천 명 정도가 전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트남전에 참전한 미군은 55만 정도인데 그 중에 10%인 5만 8천 명 정도가 전사를 했고요. 그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이 참전한 숫자는 약 5만 명인데 그 중에 10%인 약 5천 명이 전사했던 게 바로 베트남 전쟁, 미국이 유일하게 패배했던 전쟁이고요. 그 베트남전 기념비 공원은 저쪽이고 지금은 바로 6.25 한국전쟁 용사 기념비입니다. 한국전쟁은 미군이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군 숫자의 약 3배입니다. 3배. 베트남 전쟁에는 미군이 약 55만 명이 참전했는데요. 한국 전쟁에는 150만 명의 미군 앤드 적십자사 소속의 자원봉사자까지 총 한 55만 명이 150만 명이 참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트남 전쟁에는 미국이 유일하게 패배했던 전쟁인 베트남 전쟁에는 미군이 약 55만 명이 참전해서 그 중에 10% 정도인 5만 8천 명이 전사했는데요. 그에 반해서 6.25 한국전쟁에는 베트남 전쟁보다 더 짧은 기간의 6.25 한국전쟁이었는데요. 그 6.25 한국전쟁에는 150만 명의 미군 및 적십자사 소속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전에 참전했던 미군 숫자가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군 숫자의 3배 정도나 됩니다. 이러한 미군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고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참전 용사비 앞에 서게 되면 정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정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자, 뭐라고 여기 새겨져 있냐면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국가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제일 먼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킹덤, 터키, 타일랜드, 태국이죠. 그 다음에 스웨덴, 그 다음에 사우스 아프리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그 다음에 필리핀, 노르웨이, 그 다음에 뉴질랜드, 그 다음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인디아, 그 다음에 그리스, 프랑스,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덴마크, 콜롬비아, 캐나다, 벨기에, 그 다음에 여기에 US,
이런 식으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입니다. 호주. 이런 식으로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그러한 UN 연합국의 국가 이름들이 열거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 전쟁 참전 용사비에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